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돌았습니다. ISM은 1일 지난 2월 제조업 지수가 4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48.2는 물론 전문가 예상치 평균 48.5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인 경우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연속 50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석유 기업들이 올해 산유량을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도 감산 공조 노력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석유 산업 안정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라며 저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기 거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유량 동결의 푸틴의 발언에 이른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17.5%에서 17.0%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해 10월 25일에 이어 약 4개월 만입니다.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쉽게 해 경기를 자극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던 만큼 인민은행이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을 위해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0을 기록하면서 2011년 11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8월 49.7을 기록하며 50 이하로 떨어진 이후 7개월 연속 5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한 2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48.0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PMI와 시장 예상치인 48.4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3월의 첫날이었던 어제 우리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급등했고요. 유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도 중국의 지준율 인하 영향으로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어제 2.1% 오르면서 16,800선까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2.4%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이날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였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아직까지 50을 밑돌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건설 지출이 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판매가 16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주와 기술주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유가까지 오르면서 에너지주들이 급등하며 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어제 아주 잘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가 0.9%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무려 2% 넘게 오르면서 9,700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1.2% 오르면서 4,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아시아 증시가 잘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이내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유가까지 잘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제유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가 1.9% 오르면서 34달러 40센트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가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37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국제유가 상승을 이끈 것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산유량 동결에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게다가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유가가 바닥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 역시 유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증시 일본과 중국 모두 아주 잘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7% 올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무려 1.68%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중국의 지준율 인하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이 29일 장 마감 이후에 지준율을 17.5%에서 17%로 인하를 했는데요. 이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7개월째 위축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 증시 상승세에 일본 증시도 잘 올랐는데요. 일본 증시 장 초반에는 엔화 강세의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됐다라는 소식이 또 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대만과 홍콩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3일절이라 우리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월요일에는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이날은 0.18% 소폭 내리면서 1,91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36% 소폭 오르면서 651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는데요. 막판에 기관이 2천억 가깝게 팔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에 중국이 장중에 4% 넘게 급락한 데 비하면 우리 증시가 선방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기관이 매도한 반면 이날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까지 모두 순매수했는데요. 장 초반에 강한 흐름 보이던 코스닥이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판에 다시 지수를 어느 정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월요일에 1원 50전 내리면서 1,236원 70전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이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3월 증시 좋은 흐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의 첫날이었던 어제 이 해외 시장과 상품 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1.98%가 상승을 했고요. S&P 지수는 2.7%, 나스닥 같은 경우도 2.7%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조업 활동은 5개월 연속 위축을 나타내는 50을 하회를 했으나 제조업이 예상보다 공포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으로 증시와는 달리 강세를 조금 견인을 했고요. 제조업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도 여전히 위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재료는 아니라는 분석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조금 희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강세를 이끌어가는데
차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모습 보면 현재 3월 1일과 2일 움직임 보면 한국 시장 3월 2일 새벽 움직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1925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고점인 지금 2월 26일과 7일 만들어졌던 고점인 1969포인트를 돌파해서 197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증시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뉴욕 유가는 단기 급등에도 바닥 심리가 확인되는 분위기에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93% 오른 34.4달러에 마치면서 1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우선 전날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를 하면서 지난 주말에 기록했던 강세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우선 계속된 중국의 부양 정책 때문에 원자재 소비 증가를 견인을 하면서 전 세계 고액 공급 과잉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줬고요. 또 이후 유가는 중국의 제조 활동 부진에 따른 에너지 수요 둔화 예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로 반락 조금 하긴 했으나 러시아발의 긍정적 소식과 국제에너지기구 유가 상승 예상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석유부에 따르면 2월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의 수출이 하루 322만 배럴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지난해 12월 미국의 산유량이 4만 3천 배럴 줄어든 926만 배럴로 집계가 되면서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2015년 연평균 산유량은 전년 대비 72만 배럴 늘어난 943만 배럴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전체적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 상황이 해소하기 위해서 산유를 동결하기로 한 것도 여전히 유가 바닥놓은 분위기를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유가 차트 모습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3월 1일과 2일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상승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배럴당 34.7달러 고점 붕괴가 2월 26일 날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점으로는 배럴당 30불, 아직도 34불과 30불대 박스권은 있지만, 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유가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 정책 시그널이 나오면서 수요 증가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차트 모습도 유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직 34불대 강한 돌파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유가 상승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금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금 가격은 뉴욕 증시와 미국 달러와의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매수세 강화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6달러, 한 0.3% 낮아진 1230.8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금 가격은 월간 기준으로 2월 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좀 계속 하락세로 내려왔다가 거의 4년 만에 2월달이 최대 상승폭인데, 중국과 유럽, 미국발 경기 둔화와 전 세계 성장 둔화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자, 금 가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의 움직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3월달 들어서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추세선 붕괴되지 않으면서 고점 올려주고 있고요. 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지금 고점으로 만들어진 1236불이나 1253불대 대차 한번 상승 돌파되면 매수로도 많이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골드는 유가 대비 변동성이 많이 나와주지 않고 멈춰있는 모습인데, 좀 변동성이 어떻게 나와줄지, 하락 지지선이 붕괴가 될지 아니면 상승 선이 붕괴돼서 1263불 선이 다시 한번 붕괴돼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서.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시장은 글로벌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방향성이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2월 29일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에서는 기관이 1,800억 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1,700억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단기적인 수급 동향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회 및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1950선 돌파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 기대감만을 가지고 시장이 추세 반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및 지출 시장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은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일정 수준 희석한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보면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시장은 정책 이벤트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점에서 지난 주말 발표된 물가지수 소전은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로 조금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은 이미 12월 금리 인상 결정을 통해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자칫 금리 인상 속도를 지나치게 늦춘다거나 재차 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쌓아왔던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인 만큼 조금의 명분이라도 주어진다면 우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보다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3월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시장은 또 한 번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합니다. 3월 금리 인상은 3월 15일과 16일 앞두고 있고요. 우선 야간 선물은 1.1% 상승한 236.3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증시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점점 각국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일단 195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있지만 3월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이 추세가 아예 반전되기는 그래도 좀 어렵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 전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3일절로 우리 증시는 휴장했는데요. 2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잘 오른 게 오늘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먼저 월요일 국내 증시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틀 전 우리 시장이었죠. 우리 시장 코스피는 한 0.2%의 하락.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0.4% 정도의 이제 그 상승 부분 서로 조금은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지금 뭐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정책적인 기대감들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 좀 간헐적으로 이제는 조금 좀 그 낙폭이 좀 컸었던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심에서 IT나 뭐 이제 그 새로운 테마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모멘텀이 없는 증시였다라고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2,400억 원의 어떤 그 순매수에 이어서 월요일 역시 1,700억 원의 순매수. 이제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돌아왔다고 해도 그다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에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라고 표현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글로벌 추가 경기 모멘텀이 다소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 결국 뭐 이번 달 중순경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각종 이제 통화정책 회의들의 사실상 글로벌 투자자들 다소간 좀 그 많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 통화정책 회의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앞서서 외국인들 현물 매수는 물론 선물 매수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그 시장 방향성 일단은 조금은 더
밝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전인대 정협,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중국 지난 이제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에 사실상 중국이 월요일 저녁이었죠. 그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일단 시장에 유동성을 조금은 더 크게 부양을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슈퍼 하이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경선, 대통령 경선 과정, 경선의 이제 그 결과 부분.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과연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이다라기보다는 업종별로 조금은 좀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내 동종 산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시장 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클린턴 힐러리가 만약에 이제 경선에 당선이 되고 대통령에까지 당선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까지 한 5년 이상 좋은 시절을 구가했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다소간의 좀 눌림 현상이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들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 종목 업종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한동안 시장 내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상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 6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도 이제 경신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이제 2월 29일 날, 결국 이제 배당금이 확정이 됐죠. 배당금을 확정을 시켰더니 이제 바로 시장 내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일단 한국전력은 다시금 5만 원대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3.5% 하락을 했죠. 5만 원대 후반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봤고요. 이마트와 롯데쇼핑 3.8% 각각 4.6%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킴스클럽 이랜드 그룹의 킴스클럽 매각과 관련된 시장 내 어떤 기대감, 시장 내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은 이마트, 롯데마트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조혜경 씨에 대한 결과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 쇼핑도 그렇고 지금 킴스클럽 인수전에 참여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 공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 조금은 좀 변동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LG전자 연일 지금 신고가 경신하는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2%에 육박하는 1.9%의 상승 나타내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 이제 G5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자동차 부품업 진출 올해 초에 이제 LG전자 쪽에서 얘기를 했죠. 자동차 부품업 진출. 자동차 부품업에 대한 어떤 실적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네바 모터쇼와 같이 맞물리면서 어찌 보면 조금은 더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제 4월 초 주파수 경매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통신 대란, 통신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파수 전쟁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내 관심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SK텔레콤 그리고 LG U+, KT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SK텔레콤과 U+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니더스, 지카바이러스 우리 시청자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전일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 10%대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조금 좀 뉴스 모멘텀이 다소가 이제 조금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명히 테마군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멘텀 없는 시장에 코스닥이 강했던 월요일 시장 특징주 리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이 또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3월에는 각국의 정책 회의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중국의 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3월이 정책 모멘텀의 증시가 잘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월 증시 어떨 거라 보시는지요? 우리 시장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부분 많은 이제 그 전망가들 그리고 전략가들 얘기는 이제 그 3월달 정책 모멘텀을 일단 꼭지로 잡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 그걸 놓고서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한쪽이고요. 그 약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내지는 바닥 확인과 맞물리면서 통화 정책, 통화 확대 정책들이 조금은 더 시장 내에 분명히 어떤 이제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이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의 모든 공통점은 통화 정책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쪽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3월 시장 내 정협과 전인대 양회를 비롯해서 유로존에서는 10일에 ECB 통화 정책 회의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은 14일, 15일 일본 중앙은행의 JOB의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15, 16일에 FOMC 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그 유로존의 ECB 통화 정책 회의가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가장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3월달 ECB 통화 정책 회의에서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 시사 발언을 매우 공격적인 시사 발언을 이미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단순히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에 머무르고 있는 ECB의 어떤 그 통화 지금 기준 이자율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욱더 공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내 기대감 가지고 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되는 어떤 그 무역 수지랄지 전반적인 경제 지표랄지 PMI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어제 이제 좀 2%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나와줬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다지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이를 타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정책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 확대일 텐데 결국 마이너스 금리 확대 쪽에 방향을 잡을 것이다. 지금 통화 완화 쪽에 통화 완화라는 쪽에는 이미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그 속도를 얼마만큼 속도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 내 관심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추가 확대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미국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소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도 34불 대 다시 이제 어떤 바닥은 일단 30불을 전후해서 바닥을 일단은 확인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지금 많이 치우쳐 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라면 미국 다소간에 좀 혼돈이 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혼돈이 생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3월달 금리 인상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 금리 동결, 금리 인하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3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단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엊그저께 이제 그러니까 0.5%의 지급 준비율 인하 이 부분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일부터 정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공급 과잉의 해소랄지 아니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확대적으로 갈 것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럼 재정 정책 쪽에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특히나 이제 정협과 전인대에서는 결국 통화 정책 쪽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재정 정책 쪽에 대한 완화 내지는 재정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내 관심 많이 끌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계 기업군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공급단에서의 공급 과잉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정책 모멘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겠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3월 일단은 그 3월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통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클 것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이 부분만 계속해서 받쳐준다라면 일단은 시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미 외국인들은 선매입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2월 말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통화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3월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확대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3월 증시에는 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3월 증시도 기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 저는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내적인 어떤 그 변화보다는 대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상황, 외국인들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 시장 이제 그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밸류에이션 차원 쪽에서 본다면 일단 비싸다라는 쪽은 분명히 그 매수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군들 그리고 상당 기간 소외되어 있던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위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고요. 오히려 자동차는 조금은 좀 한동안 시장 내 삼성전자나 이제 IT 업종이 공백을 좀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메워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동차 그리고 IT 조금 좀 상반된 입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경선과 관련된 부분 어쨌든 시장 내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업종별로 지금 현재 조금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들, 미국 대통령 경선 결과에 따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그 고성장 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어떤 그 정책 방향 그리고 어떤 어떤 경선 주자가 이제 그 사실상 당선이 되느냐, 그 당선 가능성이 높느냐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 교차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에너지주 그리고 반대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 두 가지가 조금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마음속에 넣으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가 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 시장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평가된 업종 위주로 오를 수 있다고 해주시면서 기대 업종으로 IT 업종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요즘도 우리나라 경제 지표의 둔화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에 특히 부진한 지표가 많이 나타났는데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됐고요. 기업 체감 경기 지수죠. 이 BSI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2월의 수출이 1월보다 10% 넘게 줄어들면서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도 경기 부양책을 좀 시급하게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계속 2월 마무리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 지표. 사실은 좀 어두운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연일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되는 어떤 그 경제 지표는 지금 현재 찾아보기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그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경기가 어떤 그 둔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 상충되면서 시장 내 어떤 그 변동성을 지금 현재 축소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금 거의 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쭉 중에 한 가지가 더 급하게 나빠지거나 한 가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시장 내에 없어진다라면 시장 조금은 좀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3월달 글로벌 시장 내 그 주요국제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3월 내내 아무래도 시장 내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3월 10일에 열릴 22 통화정책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요국들의 그 통화정책 회의의 방향성이 아마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22의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추가 확대될 것이냐 아닐까의 여부. 결국 지금 현재 가장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걷고 있는 지역도 유로존일 것이고 지금 뭐 그 영국의 유로존 이탈, 덴마크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화 환율 시장 자체가 매우 지금 급격하게 특히나 유로존 시장에서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2 통화정책회의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를 한다라면 이제 바로 이어서 15일, 16일 이어지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 당장 금리 인하는 시행이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금리 동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만큼 10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이 일단 금리 인하를 얘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또 이번 달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좀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20일째 FOMC 회의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그 추가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원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화가 1,250원을 넘는 1,240원을 넘는 물론 이제 다소간 정부의 개입으로 조금 1,230원대 안정화는 일시적으로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여건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환율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결국 산업 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오히려 동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정부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 결국 뭐 고용 확대 정책으로 계속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그 고용 확대를 가장 크게 하고 재정 확대와 맞물리면서 고용까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아마도 업종은 인프라와 관계된 업종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업종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라면 일단 큰 뭐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아울러서 고용과 관련된 창조경제와 관련된 쪽은 ICT의 융합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정부의 벤처기업의 활성화랄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IT 쪽에 다시 한번 IT와 컨텐츠 쪽에 관심이 다시 한번 정부 경기부양책과 관련된다라면 시장 내 관심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22의 이 회의 결과를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국의 회의 결과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략 그리고 3월 전체적인 증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밤 미국의 주가 급등 이 부분의 배경 살펴보면 미국의 이제 그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이게 이제 핵심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34불대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국제 유가가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국제 상품 가격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주요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지금 가세를 해준다라면 이 부분은 시장 내 분명히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결국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다음에 3월달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니 ECB의 통화 정책 회의가 오히려 미국 FOMC의 통화 정책 회의보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ECB의 통화 정책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경기 부양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중국의 이제 그 전인대에 따라서 결국 중국도 이제 그 통화 이제 완화 정책 쪽으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공격적인 시장 내 유동성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 그 유동성 확대 정책 뒤에는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기본적인 그들의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재료 시장의 어떤 그 공급량 조절과 맞물리면서 중국 역시 제조 시장 내에서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소재 시장, 원자재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최근 들어서 태양광 업종의 매우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의 전인데 어찌보면 상당 부분 공급단의 조절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원자재를 비롯한 소재 가격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상승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고성장 R&D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미국 대통령 이제 대통령 경선과 대통령 투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좀 고성장 R&D주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여부들 방향성 조금 좀 고민을 해볼 분명히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환율 부분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중국과 관련된 중간재 부분 그리고 내구 소비재 역시 특히나 IT 업종, 가전업종, IT 업종 중심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인대 관련주로 철강업종 같은 소재업종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선 관련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몇 번의 경선을 치렀고 간밤에 또 이 대선 후보의 경선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화요일 경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선출될 것이 유력하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유력한 상황인데 앞으로 대선 후보가 어떻게 선출되고 또 누가 유력해질 경우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가 조금 더 잘 오르게 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통화정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재정정책 쪽에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그 업종별로 딱 티피컬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좀 불편한 심기를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경선 주자가 지금 상당 부분 이미 피력을 해가고 있고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만약에 힐러리 그 경선 주자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된다라면 이것이 과연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시점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장 내 관심은 뭐냐면 에너지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금융 업종이 상승을 할 것이냐 안 할
등장할 것이냐.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의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은 금융업종이 3%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업종. 일단 우리 시장 내는 조금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ISA의 3월 14일에 전격적인 도입이랄지 시장 내 어떤 그 구조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 어떤 업종이 좋다.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업종이 좋다, 증권업종이 좋다, 뭐 보험업종이 좋다. 이렇게 뭐 아직까지 뭐 어떤 그 가이드라인 아직까지 어떤 뭐 힌트가 나온 건 분명히 아니겠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다면 금융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지금 가져봐도 되는 시기다라는 것. 뭐 아직 매수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요.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을 놓고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상황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경선은 이제 뭐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시화가 되고 12월에 이제 대통령 이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죠. 12월 달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5년 그리고 5년 이상 시장 내 어떤 그 뜨거운 그 화두를 달고 왔었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미국 시장 내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좀 미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공화당 통화 정책을 밀고 있고 민주당이 재정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힐러리가 당선이 될 경우에 약가 할인 정책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 관심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증권사는 3월 증시 어떻게 전망했는지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DB 대우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LIG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우증권은 결론적으로 3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3월에 ECB와 일본은행의 정책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각국 은행들의 손실이 발생 중인 만큼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지만 이것이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켜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대외적인 환경 악화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추가 실적 하향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즉 3월 각국의 추가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져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월 코스피 밴드는 180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KDB 대우증권과 달리 NH투자증권은 3월 증시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3월 주요국의 정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 환율과 유가가 아직까지 변동성이 강한 만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게다가 브렉시트 우려감, 사드 배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 이후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가 나타나고 유가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글로벌 증시 역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결론적으로 NH투자증권은 3월 중순 이후 시장을 대비해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LIG 투자증권은 3월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증시의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나타난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준이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다시 고민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여전히 아직 부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고요. 물가가 상반기 말 하반기부터 상승한다면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 시 미국 증시의 주도 업종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바뀔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럴 경우 국내 증시에서도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신 SM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이전에 주 후반까지 지수 움직임이 조금 더 부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일단은 월요일에는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글로벌 증시가 잘 오른 만큼 오늘 우리도 좀 강한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한 오늘인데 3월 증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1650포인트, 코스닥 670포인트 달성할 수 있을지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간만에 다우지수나 글로벌 세계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지수도 그렇고 글로벌 세계 증시도 조금은 조정세가 좀 나오게 되더라도 이번 주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 예상대로 주 후반권역에 좀 들어오게 되니까 상승권역으로 일단 마감한 그런 모습들,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상승적인 부분들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올지언정, 제가 봤을 적에는 46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적인 부분들 예측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61선에 대한 저항권역에 막혀 있었던 국제유가의 모습들, 61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61선에 대한 돌파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도 그렇고 유럽 증시 또한 어느 정도 61선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시점에서 우리 증시와 공통된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1선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자, 예상대로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우리 증시도 오늘 좋은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자,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19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되돌림이 빠르게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에 하나하나 레파토리대로 맞춰가는 주식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현재의 상황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차적인 상승 포인트 1950포인트까지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자, 역시나 현재 5일선에 대한 지지형 패턴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1925포인트, 이 61선만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자, 오늘 슈팅도 가능한 그런 모습들. 자,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적인 부분들, 자, 그리고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설과 철강 섹터까지 바닥권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상승 파동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어느 정도 120만 원대와 15만 원대를 각기 안착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일단은 초점에 맞추셔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수 1950포인트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과정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상승의 흐름들이 있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크게 죽지 않고 지속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 자, 결국 이제 23만 원대까지는 상승세, 제가 봤을 적에는 상승폭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포스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홀딩의 관점으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가 되겠죠. 현대건설.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4만 원대까지의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 후 조정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자, 그것이 이제 큰 조정세가 아닌 기간 조정의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반등권역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4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과 하락이 좀 있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기 상승폭에 대한 조정권, 현재 나오고 있는 21선에 대한 지지세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자, 두 섹터, 그동안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현대차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가 아니지 않나.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의 이제 공통된 점이 중국의 이제 지준율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않나 싶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곧 철강에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 상승의 연속성적인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권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1차, 2차 지수 상승 포인트만 잡아놓으시고 홀딩의 관점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죠. 이제 그동안 이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자,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670포인트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벌써 이제 지수가 65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빠르게 그동안 낙폭을 줄였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게 되면서 오늘 또 상승권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속 이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는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61선에 대한 지지세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셀트리온의 상황이었죠. 자, 전저점의 유지에 대한 부분들, 2월 중순권역에 하락했던 그런 가격권이 되겠습니다. 자, 96,800원대. 이번에 이제 하락에 대한 저점이 9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저점에 대한 유지가 돼야 11만원대까지는 재차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해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전략.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특히나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는 이 게임빌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흐름들의 연속성이 좀 있었는데, 자, 이번 연도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6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등권에 이어지고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뭐 NC소프트라든지 YD 온라인, 위메이드, 조이시티, 웹젠, 뭐 NH 엔터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자, 이러한 게임 섹터의 종목군들, 일단 결국 이제 그동안 정부의 규제로 묶여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이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VR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승의 연속성 지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주들 2016년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핫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권은 지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일단은 오늘 지수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 이번 상승 파동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분들 평균 단가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이번에 인지하시고 평균 단가 조절 지속적으로 주문드리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카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과 철강업종 관심 지속하자라고 해주시면서 포스코 현대건설 홀딩 의견 주셨고요. 게임주, 실적 개선주 위주로 관심 조금 더 이어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대로 강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